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의 출제 범위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 주는데,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전표 추가, 일반 전표로 자동 생성시키는 결산을 이야기합니다. 수동결산에는 손익의 정리가 있어요. 손익의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리 준 비용, 선급비용이죠. 미리 받은 수익, 선수수익, 아직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수익에 대한 정리, 그리고 비용인데 올해 지급했어야 되는데 올해 지급하지 못해서 내년에 지급하게 되는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런 손익의 정리 분계와 소모품의 미사용이 있을 경우에 자산 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정리, 유가증권의 평가,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치 가격과 장부금액의 차익을 평가이익, 평가손익으로 정리하는 유가증권 평가. 또 현금가부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현금가부족은 임시계정이죠. 그래서 임시계정을 모두 없애는 대체 분계를 일으키는 그런 결산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지요. 자동결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상품 매출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도는 자동결산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제 문항은 5문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결산은 3문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상품 매출원가 계산은 자동결산으로 3문항, 그리고 2문항은 수동결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각 4점, 그래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은 수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은 자동결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잔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매출채권 잔액을 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구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항목에다 넣으면 되겠죠.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는 상품 원가를 계산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가장 먼저 수동결산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을 다 끝내고 나서 자동결산으로 오시는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모두 다 각 항목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 이 부분을 하지 않으시면은 세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4, 3, 12, 12점이나 그냥 훅 날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클릭해서 자동 전표를 생성시킨 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오셔서 12월 31일자로 전표를 조회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면 결산 정리사항은 OK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네. 자, 12월 31일 날 이제 전표를 끊을 건데,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를 먼저 나눠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예, 자동결산이죠.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동결산. 임차료 선급한 미경과 200만원을 계상하다.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급비용 대변에 임차료 이렇게 분개할 건데 얘는 수동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170만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장부금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 그래서 공정가치랑 비교를 해서 누가 큰지 아니면 작은지, 그래서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을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수동결산.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을 한다. 얘는 자동결산하면 돼요.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일단 수동결산부터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3번 문항. 선급금 미경과분이 200만원을 계상하다. 즉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임차료가 200만원이나 있대요. 그러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200만원 대변의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입니다. 200만원 이렇게 3번 문항 먼저 입력했습니다. 항상 수동결산 먼저 하고 자동결산 하셔야 돼요. 4번 문항 갑니다.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170만원이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가갖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00만원이네요. 자, 200만원인데 31일 현재 170만원이래요. 그럼 얼마만큼 손해예요? 30만원만큼 손해를 봤죠. 이 30만원은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셔서 차변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937번으로 해주세요. 금액은 30만원. 대변에 당기손익을 그만큼 줄여줄 겁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0만원. 이렇게 유가증권, 즉 주식이었나 채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바로 그렇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만원씩 분개를 했습니다. 자동결산 문항 첫 번째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다. 그랬으니까 네. 계산 공식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라고 얘기했고, 매출채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야 되죠. 그러면 설정액이 구해집니다. 이 설정액이 구해지는 거는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계잔액 시산표 먼저 열어볼까요? 자, 회계 모듈에 학계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1억 1160만원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되겠고요. 대손충당금은 50만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계산기 열겠습니다. 계산기 열어서 곱하기는 D죠. 자, D 0.011%니까 대손충당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S 50만원. 설정액은 61만 6천원이네요. 61만 6천원만큼 설정하러 갈게요.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 주세요.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밑으로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외상매출금欄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면 여기 찾으셨죠? 여기에다 61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는 이제 더 이상 사용 없으니까 종료. 받으러 옴 하나 더 하러 갑니다. 자, 학계잔액 시산표 클릭. 받으러 옴은 500만원인데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공 2개 지운 거랑 똑같죠? 자, 복사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공 2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옴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라 그랬으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메뉴를 이용하는지? 고정자산 등록 안에 있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 메뉴 클릭, 고정자산 등록 안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에다 놓고 조회 버튼 한번 누르겠습니다. 아, 비품. 비품인데 여기 단기상각비 요 란에 있는 금액을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살짝 내려오시면 감가상각비에 비품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컨트롤 V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만원. 또 하나 확인해야죠. 무형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 해서 조회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반영했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을 한다 그랬어요. 자, 선입선출법.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하고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기말상품 재고의 금액을 확인한 다음 회계 모듈로 오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상품 매출원가 부분에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품목의 재고자산이 나왔습니다. 기능모음을 열으셔서 재고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니까 상품의 선입선출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적용. 마감. 건별로 마감을 하겠다 그러면 마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괄로 마감할 때는 일괄 마감. 그리고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산출단가 이 부분만 체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확인. 책상, 화장대. 화장대는 원래 재고 수량이 없네요.
장식장, 장롱, 의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이 되어야지만 보실 수 있어요. 자, 12월로 줘야겠습니다. 엔터, 엔터, 엔터. 상품의 자산별 합계를 보니까 1억 1,205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에 위로 올리시면 상품 매출 원가에 기말 상품 재고액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럼 1억 1,205만 원이 들어왔어요. 상품 매출 원가는 1,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결산을 하고 나서, 즉 자동 결산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꼭 하셔요. 자, 전표 추가. 예. 확인.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조회를 해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가 1,745만원, 감가상각비 12만원,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공과 받으러옴 해서 66만 6천원 이렇게 자동 분계가 생성된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5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